그래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집을 나가버렸어요. 아버지랑 멱살 잡고 싸우다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알바도 막 엄청 많이 했거든요. 한 8개월 안에 한 80개 했었나?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아버지 백으로 온 거야. 어떻게 수석이 됐을까? 그래서 그리고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실력밖에 없었어요. 이 학창 시절에 받았던 그 정치인 아들로서의 압박은 지금까지도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학생회장을 하면서 그 아이들한테 그 선도도 많이 했었고 그 많은 예방 캠페인을 굉장히 많이 했던 그 학생이었었는데 장관님한테 상도 받고 강서구 지역에서 전체 총학생회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경험이 되게 많았었어요. 제가 했던 이 경험을 토대로 나중에 그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너무 영광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이 일을 많이 했거든요.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었습니다. 정말 막 피켓 들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교복 입고 막 이렇게 하고 많이 개혁했었죠. 예, 그때 당시 학교 폭력이 제 강서구 지방 쪽에 그 치안율도 굉장히 안 좋고 학교 폭력도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막 캠페인 하고 나서 많이 줄어들었던 걸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 대통령 상도 받고 뭐 국회의원 상도 받고 초중고로 다 학생회장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책임감이 네,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지켜보는 거 보니까 학교에서 가장 큰 문제가 학교 폭력이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또 그 굉장히 발생을 많이 했었고 이래서 그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걸 방관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지냈었기 때문에 항상 앞장서고 있었죠. 네. 근데 모범생이라는 게 꼭 공부 전교 1등하고 이게 모범생이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친구들의 귀감이 되는 친구가 모범생이지 않을까. 학창 시절은 제가 보통 우리 어른들이 말씀하시잖아요. 5손가락 안에 그 친구가 끼면은 친구들이 잘 사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지금 제 톡방 단체 톡방이 있는데 제 동네 친구들 아직 연락하는 친구가 16명이 정말 제일 친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정말 저를 지켜줄 평생 갈 친구들이 16명이나 있기 때문에 뭐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이랑 같이 잘 지내면서 학생회장도 하고 공부도 곧잘 하고 상도 많이 받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되게 귀하게 자란 느낌으로 사람들이 많이 알아봐 주시고 그러는데 내면은 사실상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제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셨고 그렇다 하다 보니 제가 태어나니까 저는 정치인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길을 다니는 데마다 되게 자랑스럽게 저를 내보이고 저 아버지의 아들입니다라고 다녀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더 소극적이게 되고 제가 어린 나이에 이유 모를 욕도 많이 듣고 그런 어린 마음에 상처도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견디기가 좀 힘들었었죠. 네, 그래서 초등학교도 전학을 한 번, 두 번 갔었고 적응을 잘 못해서 그런 와중에 이제 부모님과 저희 형 누나가 경험을 해봤잖아요. 사람들이 그만큼 관심을 주는 건 더 감사할 일이지 너가 미워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거를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그걸 앞장서서 더 맞서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1학년 때부터 계속 회장을 했어요. 학급 회장 6번, 3번, 3번에서 12번 다 하고 초중고 학생회장 다 하고 선거 다 나가고 오히려 제가 그런 입장이 되어버리니까 아버지 때문에 욕먹는 입장이 아니라 제가 뭔가를 갔을 때 제가 뭔가 실수를 했을 때 제가 직접 욕을 먹어보고 하니까 아버지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그래서 더 적응되고 면역이 되고 적응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는 강해진 거예요. 오히려 욕을 먹으면 기분이 좋고 왜냐하면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학교도 가기 싫고 대인 기피증 생기고 병원도 몇 번 가고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이겨내가지고 정말 사람들 앞에 오히려 그래 욕 먹자 하고 딱 나간 게 저는 치료가 됐어요. 정말로 스스로가 누가 알려준 게 아니었는데 부모님의 그 말 한마디로 너가 욕 먹는 게 무슨 상관이야. 너가 욕 먹을 짓도 안 했는데 그냥 너대로 그냥 계속 살아봐. 너 좋아하는 사람 생길 때까지 너가 노력을 해봐. 근데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거는 노래였으니까 노래하고 연기를 또 하고 싶어가지고 집을 나갔죠. 아버지랑 엄청 싸우고 나가서 한 달 정도 밖에서 살고 그때가 수능 끝나자마자 다다음 날이었어요. 그쵸. 수능 점수가 어느 정도 됐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리더십 그 전형 학생회장 전형이 있었기 때문에 합격을 했었어요. 가면은 진짜 정치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저는 왜 그렇게 집을 나갔냐면 제 어렸을 때를 생각했었어요. 태어나자마자 정치인의 아들이었고, 근데 만약에 내가 정치외교학과를 가서 나중에 애를 낳다든지 주변의 가족들을 힘들게 할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뜻하지 않았어도 저는 그때 당시엔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이래서 정말 제가 행복한 거 하고 싶습니다. 큰아빠가 무명 가수로 오래 지내셨어도 되게 행복해 보이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거, 자신 있는 노래를 연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을 나갔었고, 혼자서 한 3, 4주를 공부하고 정말 밤새가면서 피터하면서 연습했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데 또 제가 워낙 고등학교 때부터 노래도 많이 하고 다녔고, 또 서울시 청소년 가요제 대상 받았었거든요. 그때 당시 동방신기 노래로 동방신기 노래로 했었는데, 그때 그 대상 받고 이러니까 저도 뭔가 좀 잘할 것 같고 교수님들한테 확인도 받고 싶고 이래서 뮤지컬 전공에 시험을 넣어봤어요. 근데 어떻게 또 수석 입학을 하게 돼가지고. 그 연기과. 네, 연기과 뮤지컬 전공. 근데 아버지가 또 그랬죠. 이 친구가 한 1년, 2년 다니다 말 거다. 포기할 거다. 다시 돌아오겠거니 했는데 너무 재밌게 잘 다녀가지고 학교를 안에서도 성적도 좋고 뮤지컬 주인공도 하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 해서 포기를 좀 하시다가 한 5년, 6년 정도 사이가 안 좋았었어요. 네. 근데 그때도 저거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다 보니까 또 저도 우울감에 빠지고 우울해가지고 정말 포기할까 해서 맨날 술 마시고 오디션 막 1년에 100번, 200번 봐도 캐스팅 안 되고 학교에서 수석하면 뭐예요? 밖에서 인정을 못 받는데 완전 사회랑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게 지내다가 한 6년 지나고 군대 다녀오고 군대에서 깨달은 게 많았어요. 군대 이제 해군 홍보단을 나왔어요. 연예병사. 그래서 도서상관을 다 다니면서 위문 공연을 굉장히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게 이 소외된 사람들 20명, 30명을 위해서 우리가 2시간을 공연하는 이 장면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꼭 1000명, 2000명 앞에서 노래를 할 필요가 없구나.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외롭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노래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그때 깨달았었죠. 그래서 군대 다녀오고 나서 정신 차리고 이제 다시 오디션을 봐서 2016년에 뮤지컬 상업 뮤지컬 첫 조연으로 배역으로 데뷔를 하게 돼요. 그때 아버지한테 첫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앙상블로 한 5, 6년 지내다가 앙상블 하면 이제 너무 배고프고 대사도 없고 노래도 없고 춤만 추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인정을 안 해주시다가 배역으로 첫 발돋움을 하니 멋있는 거죠. 아버지 눈에도. 아버지가 너무 감동을 하셨는지 그때 둘이서 펑펑 울면서 대기실에서 인정을 받았었거든요. 그때부터 아버지가 제 1호 팬이 되셔가지고 저도 그때 약간 우울감을 좀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인정을 받는 순간 제가 제일 듣기 좋은 소리 중에 하나가 제 아버지가 저한테 와서 약간 삐졌다 그래요. 네. 왜 삐져? 야 오늘 여기 갔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 출신 신기남이 아니라 야 신인선 아버지라고 그러더라 이러는 거예요. 전 그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오히려 더 커졌어요. 오히려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과 연예인이라는 것 때문에 두 가지가 쌍방으로 제가 책임져야 되는 연예인의 부분, 제가 하지 않았는데도 오는 영향력에 대한 부분, 이 학창 시절에 받았던 그 정치인 아들로서의 압박은 지금까지도 있어요. 사실 책임감 계속 있고 거기에 이제 연예인으로서 배우로서의 그 책임감이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봤을 때 어떤 걸로 내가 다가가야 할까 이런 막 안 해도 될 걱정을 막 이렇게 하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도 다한증이 생겼어요. 아직도 좀 손발에 땀이 많은데 그게 항상 긴장하고 있는 그런 버릇 때문에 습관이 있어서 그 다한증이 체질적으로 바뀌어 버렸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좀 많이 조심스럽고 그런 편이에요. 준비가 안 됐는데 기회를 가진 사람들은 빨리 올라온 만큼 빨리 떨어지게 되는 걸 제가 눈으로 많이 봤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기회를 줬을 때 저는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제 만족이 안 차 있어서. 왜냐면은 제가 어디 가서 알바도 안 해보고 이랬으니까 어머니한테 도움도 받기도 싫고 그래서 알바도 막
엄청 많이 했거든요. 한 8개월 안에 한 80개 했었나? 언제요? 저 학교 이제 자취 생활하면서 20살부터 그 학교 다니면서 자취도 하고 그다음에 알바도 엄청 많이 하고 막 공사장 알바 되게 많이 했었어요. 뭐 이자카야 알바, 뭐 술집 알바, 7080 알바 제일 많이 했었고 노래 부르는 거. 그리고 공사장 알바 제일 짭짤하거든요. 그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아버지 백으로 온 거야 라는 얘기가 제일 많았었고 어디서요? 그 뮤지컬. 예, 뮤지컬 팀 내에서도 약간 따돌림을 많이 당했었고 학교에서도 저기 정치외교학과 합격했는데 여기 왔대. 그 정도 공부했던 애가 어떻게 여기 왔을까? 제가 백이야.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어떻게 수석이 됐을까? 그래서 그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실력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실력만 보여주고 근데 실력으로 하나하나씩 하다 보니까 이제 인정을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동료들을. 근데 저는 되게 욕심이었던 거죠. 모든 사람들은 나를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던 욕심이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를 좋아해주는 팬들을 100% 못 챙겨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제가 느낀 게 있는데 예전에는 댓글 10개 중에 9개가 칭찬이고 하나가 악플이에요 봐요. 그러면 저는 하나만 생각났었어요. 지금은 완전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9개의 악성 댓글, 하나의 칭찬 댓글만 있어도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 사람은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고 있구나. 이 사람을 위해서라도 나는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 악플도 관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악성 댓글이 많을수록 전 발전해요. 그래서 전 예전보다 노래 실력도 많이 늘었고 무대 퍼포먼스도 많이 늘었고 미스터 트롯 때 욕 많이 먹었던 거 지금 다 고쳤어요. 그래서 그 댓글이 안 나와요 요즘에. 표정 연기 좀 해라. 전 지금 인터뷰 때 표정 연기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연예인이 가져야 될 항목을 오히려 이 네티즌들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많이 도움이 됐고 더 많이 성장했죠.